안녕하세요. 금융 스토리텔러 양PD입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본업으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썸네일에 나왔던 대로 현재 컨설팅업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컨설팅이라는 단어는 범위가 참 넓습니다. 인터넷에 컨설팅의 정의를 찾아보면 어떤 전문적인 분야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고객을 상대로 상세하게 상담으로 도와주는 것이라고 나와 있네요. 앞전 영상에서 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만약에 성공하고 싶다면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이 되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한 가지 분야를 선택해서 차근차근 기초 지식을 쌓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혹 누군가에게는 베이스가 되는 기술이 IT 분야가 될 수도 있고 전자기술 아니면 건축, 유통 아니면 금융업 등 다양한 경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경영학과 출신이고 대학교 4학년 당시에 수많은 고민 끝에 제 첫 진로를 금융 계열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금융 3종이라고 불리던 펀드 투자 상담사, 증권 투자 상담사, 그리고 파생상품 투자 상담사 자격증을 땄고 또 투자자산 운용사라는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금융권에 꼭 취직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금융 관련해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일단 너무 재밌었고 또 제 성향이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뭔가 모험적이고 성과를 달성해내는 그런 일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제 적성에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돈의 흐름을 알게 되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 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전화가 하나 걸려왔어요. 한 외국계 보험사의 부지점장님이었습니다. 자산을 관리하는 일보다는 자산을 운용하는 쪽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팀장님의 말이 자산을 관리하는 것과 운용하는 것이 별반 다를 게 없다. 한번 찾아와서 꼭 설명을 들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명보험사들에서 전화나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처음에는 보험설계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전문성이 없어 보였고 또 제가 생각하던 일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계속 연락이 오고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그런 얘기 때문에 일단 한번 찾아가서 그래도 설명은 한번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보험사에 방문을 했습니다. 처음 외국계 보험사에 방문을 해서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서 인상 깊었던 이야기는 보험 설계사를 보험 설계사라고도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재무 설계사 혹은 자산 관리사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단순히 갑과 을의 입장에서 고객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 파트너로서 고객을 보조하는 그런 역할로 굉장히 전문적이고 또 멋있는 일처럼 그렇게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창문이 다 뚫려 있는 그런 큰 사무실에 저를 데려가셔서 열심히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일하고 계시는 다양한 설계사분들의 업무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간단하게만 일해도 월에 300만 원은 벌 수 있다라는 이야기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벌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화려한 그런 모습에 여기서 일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겉만 번지르르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결국에는 일 시작하는 것을 보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내에 있는 대형 보험사에서 또 재무설계사로서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방문을 했는데 처음에 방문했던 외국계 보험사와는 달리 굉장히 단정한 이미지고 또 전통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증권사, 카드사, 화재사 그리고 생명보험사가 다 같이 결합이 되어 있어서 고객에게 맞는 금융상품을 골라서 컨설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면 보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재무 설계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만 해도 저에게 찾아온 고객의 성향과 그리고 현재 상태를 잘 파악하여서 맞는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또 고객의 파트너로서
자산을 차근차근 불려드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보험사다 보니까 저에게 항상 바라는 일정한 성과가 있었고 그 성과를 달성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월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에서 강조하는 특정 금융상품이 있는데 고객마다 상담을 해서 그 고객에게 맞는 금융상품을 제안하기보다는 특정 금융상품을 두고 상품 자체를 세일즈하기 위한 상담이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다 보니 보험 상품을 제외한 세금에 대한 내용이나 아니면 부동산에 대한 내용, 그리고 채권이나 아니면 여러 증권 아니면 펀드에 관련된 상품들에 대해서는 처음 설명 들었던 거와 달리 교육이 따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찾아서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정말로 고객의 재무 설계를 하기 원했던 저는 어느새 보험사의 소모품이 되어 있었고 거기에서 회의감을 느껴서 내가 보험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묶여 있다고 하면 절대로 처음 원했던 자산관리자로서의 삶을 살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개인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바로 지금의 제가 있도록 제 생각을 바꿔주신 멘토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모든 분야를 컨설팅하고 또 한 번 상담한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진다. 이런 모토가 제 마음에 심겨지게 되었고 몇 개월을 거치는 동안 저는 이때까지 쌓아왔던 제 영업 방식을 뜯어고치고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이 저라는 대리인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역할로 말이죠. 제가 보험사에서 배웠던 자산관리는 자산관리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자산관리란 고객의 총 자산을 몇 퍼센트의 수익률로 매년 굴려드리면서 그 총 자산 중에 일부를 자산 관리에 대한 보수로 받는 그런 포지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조금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산관리사들은 내가 관리하고 있는 고객이 몇 명이야, 아니면 나에게 상품을 가입한 고객이 몇 명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자산이 몇십억이야, 아니면 몇백억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간 관리하고 있었던 고객들 중에서 자산 관리가 필요한 고객들에게 리스크가 낮은 채권 상품을 운용하여서 연 7%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에 꾸준한 수익률을 경험하신 고객분들은 자산을 매년 제게 다시 맡겨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신뢰를 얻다 보니 10억 이상의 자산을 맡기시는 고객분들도 생겨났고 그런 분들의 신뢰 속에서 저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 지나게 되고 제게 10억을 맡기신 고객이 자산 투자에 대한 이자 소득세를 내셔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한 해 금융소득이 7천만 원 이상이셨기 때문에 이자 소득세 분리과세 2천만 원을 초과한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했습니다. 5천만 원이나 되는 금액이 종합소득세에 합산돼서 과세가 되면 꽤나 높은 세금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PIC, 즉 개인투자법인을 설립해서 고객의 소득세와 또 건강보험료를 절세하는 플랜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향후 상속받을 금액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상속세를 최대한 줄여서 이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안내해 드렸죠. 그렇게 자산관리를 통해서 수익률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소득에 대한 절세까지 같이 제공해드리니 굉장히 많이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산가들은 부동산을 굉장히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다주택자 분들께서는 작년 2019년에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종합부동산세에 폭탄을 맞았습니다. 갑자기 내시는 종합부동세가 2배 이상으로 뛰어버리신 분들도 있는데 특히 강남구에 있는 10억 내지 20억, 30억이 넘어가는 그런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12월에 종합부동산세 절감에 대한 많은 상담 의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합법적인 4가지 플랜, 임대주택 등록, 명의 변경, 법인 설립, 그리고 신탁 이런 방법들로 많게는 세금을 60%에서 최대한 70%, 80%까지 절감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법인을 운영하는 분들께는 법인의 인사나 노무, 마케팅, 세무, 회계 등
전 분야에 걸친 원스톱 재무관리 서비스인 CFO 서비스를 제안드려서 편의를 도왔고, 새로 치과 혹은 병원, 약국 등을 개원하시는 분들께는 개업에 대한 운영 서비스 및 개인 사업자의 세금 절감하는 15가지 방안을 안내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꾸준히 늘려가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결혼을 하실 때도 메이크업, 스튜디오, 그리고 드레스 이런 것들을 각각 전화해서 따로 알아보시기보다는 웨딩 플래너에게 패키지로 컨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물며 결혼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한순간의 결정이 장차 큰 손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금융 관련된 업무를 본인 스스로 전문가의 조언 없이 처리하시기는 얼마나 어려울까요? 우리는 다양한 기로 속에서 끊임없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장 돈을 쫓으면 지금은 배가 고프지 않을 수 있는데 발전 없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므로 언젠간 내 위치에서 밀려나게 될 거예요. 누군가 나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고 나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면 내 자리는 그 사람한테 빼앗기게 되겠죠. 40살, 50살만 돼도 정년퇴직을 권고받는 대기업의 사원들처럼 말이죠. 아니면 심지어는 사람들한테도 아니고 로봇한테 자리를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고민을 합니다. 오늘도 어떻게 해야 내 가치를 올릴 수 있을까? 나를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 바로 발전하는 사회 속에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죠. 이 영상의 다음에는 제가 하고 있는 컨설팅의 분야마다 조금 전문적인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꼭 필요한 내용이 될 테니 구독을 꼭 신청해 주시고 블로그도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금융스토리텔러 양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